우리는 이 근사한 번영과 자유는 이게 피크고 앞으로 계속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그 브레이크를 좀 걸자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방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몇 개가 있죠. 1조, 3조, 4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 국가가 무엇을 지향을 하느냐 하는 것은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도 간섭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의 정신은 인간 존엄성의 구현이고,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려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고 앞에 부분 민주주의를 주로 강조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권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공화주의는 이야기를 안 해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공화주의는 이야기 안 합니다. 공화주의는 뭐냐? 한자 그대로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리퍼블릭이라는 공화국이라는 로마 시대 때의 정치 체제에서 나온 말인데, 공화주의라는 것은 공동체가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안보를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법치를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국민들이 교양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이 없으면은 선동꾼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사기꾼이나 반역자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거나 공산화가 될 수가 있다. 공산화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지금 선거를 통해서 반역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서 간첩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위기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요게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그런 공화주의의 뿌리를 받고 만든 나라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모델로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1776년에 세워진 미국 정부였습니다. 그 미국을 만든 사람들을 영어로 Founding Fathers라고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그러죠.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상당히 경계를 했습니다. 대중들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민주주의가 독재를 만들어내든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교양 있는 국민들을 만들 것이냐.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그분들이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공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제퍼슨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제퍼슨 데모크라트라고 합니다. 제퍼슨 민주주의는 뭐냐? 제퍼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게 자유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자유를 얻으면은 방종해가지고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국민들한테 주었던 자유를 회수해버린다. 그건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참아가지고 그 국민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서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참을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제퍼슨 이야기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에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국회문을 닫지 않았어요. 전쟁 중에도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전쟁 중에 쓰여진 신문을 다시 보면은 신문 기자들이 군인을 막 조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인데도.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선거를 했습니다. 1952년에 있었던 선거는 우리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선거였어요. 지방자치제까지 했어요. 면장도 뽑았습니다. 약 10,000명 되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게 바로 나이가 8살도 되지 않는 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실험을 한 거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이라도 민주주의를 한번 해봐란 말이야. 해보고 투표도 해보고 소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크는 것이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교사로서 한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독재 교육을 시켰습니까? 1950년대의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민주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부정에 항거해야 된다. 독재에 항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19를 통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밀어냈어요. 이런 사람을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자기 성공의 희생자다 부릅니다. 자기 성공의 희생자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예요. 민주주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밀려났으니까 자기 성공의 희생자. 박정희 또한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근데 이 한반도에는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면은 밀려나야 될 텐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덕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자기 실패의 수혜자라고 그래요. 자기 실패의 수혜자. 바로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요 두 인간은 실패를 했어요. 뭐에 실패를 했느냐? 북한 주민들을 굶어 죽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가난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패를 하니까 장기 집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 성격이 아주 용감하고 특히 저 함경도 사람, 저 평안도 사람 기질이 대단히 야성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60년 동안 왜 죽어 지내느냐?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배고프고 가난하면 대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